뉴욕 증시 대장주 애플의 매출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 857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4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845억 3천만 달러와 1.35달러를 각각 웃도는 수준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5.9%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지난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 줄어드는 등 최근 1년 반 동안 계속된 성장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3분기 매출 성장폭은 2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393억 달러로 0.9% 감소했지만 전망치 388억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0% 줄어든 1분기 때보다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폰 매출 비중은 45.8%를 차지하고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하반기 아이폰 등의 기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인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용자들이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 모델부터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정규장에서 1.68% 하락 마감했는데 애플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1% 내에서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도 2분기 EPS가 1.26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1.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1,479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485억 6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애플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아마존은 4%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약 20% 지금 폭락 중에 있습니다. 인텔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30년 넘게 시행을 하던 배당금 지급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2분기 매출이 1년 전 동기 대비 1%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29억 5천만 달러, 시장조사업체 예측치 129억 4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AI용 칩 제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부문 매출은 3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31억 4천만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02달러를 찍게 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1달러를 밑돈 것입니다. 순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 8천만 달러 순이익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순손실로 전환했습니다. 인텔은 3분기 매출로 125억에서 135억 달러를 예상했고 EPS는 0.03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매출 143억 5천만 달러에 0.31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입니다. 월가는 인텔의 올해 전체 매출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21년 최고 매출 때보다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5.5% 하락 마감한 인텔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0% 안팎으로 폭락 중에 있습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회계연도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1992년부터 32년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위험이 있지만 향후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제전문 CNBC 방송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업체 CFRA 수석 투자전략가 샘 스토벌은 S&P 500 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현 수준보다 약 13% 오른 6,1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연말 목표치는 오늘 지수 5,446 대비 6%더 오른 5,77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스토벌은 앞서서 S&P 500 연말 목표치를 4,940으로 잡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꽤 많이 올린 것입니다. CNBC는 설문조사에 응한 시장 전략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연말 목표치를 제시한 분석가는 에버코어의 줄리안 이메뉴얼이라면서 그는 6천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감한 5,446 대비 약 10% 정도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1월부터 지금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약 15% 상승했는데 앞으로 5개월 동안에 10%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FRA는 안정적인 공급, 수요 역학과 수익성 있는 시장의 확대가 결합해서 강세 전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회의를 마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기술주 핵심 종목들의 2분기 호실적이 기술주 랠리를 촉발해서 S&P 500 지수가 1.58% 어제 오르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의 날을 보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증시는 제조업 업황 악화를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CFRA는 수요, 공급 지표 균형이 개선되고 시장 참가자들이 늘고 지지를 받는 시장의 폭이 확대가 되면서 S&P 500 지수는 상승할 것이라면서 피치 못할 단기적 하락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이어 순환장세와 시장 확대는 건강한 강세장의 신호라면서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최근 수주간 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수익을 거둔 대형 기술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CFRA는 이것이 시장 확대를 시사하는 강세 지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초의 부진세를 생각하면 엄청난 반전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4% 이상 상승 중이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16% 이상 상승, 또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7% 각각 오른 상태입니다.